안녕하세요. 대운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현대론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고 하면 방산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 변동성이 좀 높은 모습을 보여줄 때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철도, 이 투트랙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수주 잔고도 그렇고 실적의 흐름세가 우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방산주 중에서도 현대로템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와 밸류에이션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이 헤즈볼라부터 해서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인 제스처가 많이 표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한국을 도발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방산 관련된 시장에 관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세적인 부분과 이 철도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현대로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 10% 이상의 상승에 대한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4월 12일 날 기록했던 고가를 돌파를 해주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부분은 무한히 열려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으로 크게 보게 되면 제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2018년 6월 달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그 윗구간은 계속해서 강하게 열려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 전 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 한 5배에서 6배 사이에 외국인의 매집세가 더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강한 전거래일에 이어서 좀 강한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부터 계속해서 매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모펀드도 소액이긴 하지만 매집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모펀드의 금액 자체가 좀 크게 들어와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한 번 더 강한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게 되면 매출이 23년부터 해서 26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죠. ROE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4년과 25년 15% 그리고 17% 이상의 어떤 상승에 대한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주잔고 측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우상향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들어가서 수주 잔고의 어떤 현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22년 12월이죠. 12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실적과 기결이 되고, 실적은 또 주가 기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의 흐름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세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환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데, 일단 2024년 4월달 1,400원 구간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1,400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장의 수급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방산주로 좀 관심이 쏠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대로템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헤즈볼라, 뭐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이야기죠. 뭐 11월 대선 그리고 7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이 바로 현대로템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이 페트로 달러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과 사우디 간에 50년간의 계약이 있었는데 현재 이 페트로 위안화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중국이 어떤 기축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펼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위안화 자체가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화폐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산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페트로달러 관련해서 좀 결렬에 대한 부분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큰 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협상을 결렬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푸틴이 또 북한을 방문을 해서 북한에게 역대급 전략적 기회를 뭐 제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뻔한 패턴이죠. 총선 이후 그리고 대선 전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방산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 이 때문에 금일도 방산주가 상승을 해주고 있고, 특히 루마니아,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로템의 K2 전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주가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할 수 있겠죠. 대비 현재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수출을 한번 트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좋은 흐름세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속철도 개발 30년 역사의 첫 해외 수출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진행을 하는 거죠. 중동 국가죠. 그래서 현대로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입니다. 코레일과 민간 합동으로 우즈벡 철도청이 발주한 2,700억 규모의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 공급 그리고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의가 있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첫 해외 수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 이 중동 시장을 개척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고속철도이지만 뭐 우즈베키스탄, 뭐 중앙아시아나 뭐 동아시아 혹은 중동 국가들에 계속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처를 확보를 해나가면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실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적의 흐름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부양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동 국가를 문을 두들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중국 간의 3자 관계가 계속해서 변동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정세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방산주들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현대로템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주봉의 흐름상 봤을 때 일단 현재 구간은 아래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5일선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달려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주가가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다면 5일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5일선 구간을 이탈한다, 그러면 21선 구간에서는 지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좀 크게 월봉으로 봤을 때 앞서서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죠. 2018년 형성이 되어 있던 고가를 돌파를 해주면 그 윗구간은 무한대로 열려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적인 측면, 그리고 글로벌 정세, 그리고 해외 어떤 수주 계약 건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